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카트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할머니와 함께 가난한 집에서 살다 보니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꿈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카트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숲 근처에 가지 말한다. 그곳에는 위험한 요정들이 산단다. 하지만 카트린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숲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속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숲은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숲속을 탐험하다가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은 맑고 투명했으며 중앙에는 빛나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카트린은 그곳으로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깊은 연못을 향해 차츰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수면 위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녹색의 빛나는 날개를 가졌고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요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내가 카트린이야. 여긴 어쩐 일이니? 카트린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요정에게 놀랐습니다. 저는 숲을 탐험하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정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다 가렴. 하지만 섬에 들어가면 안 돼. 그곳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어요. 만약 내가 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카트린은 약간 무서웠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영을 하여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섬에 도착한 카트린은 눈부신 빛이 나는 작은 구슬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구슬을 집어들고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섬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며 땅이 무너지고 물결이 격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카트린은 너무 놀라서 구슬을 놓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지면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경고를 무시했구나, 카트린. 하지만 너의 용기를 보아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마. 대신 이 섬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더 이상 근처에 가지 말거라. 카트린은 너무 감사하고도 죄송한 마음의 요정보다 이를 오래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트린은 다시는 숲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본 아름다움과 요정의 경고를 기억하며 다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스스로의 세상을 탐험하기로 결심하면서 용기와 신중함을 겸비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전설적인 황금의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마치 황금빛으로 물들여진 듯 보였고 사람들은 그 숲이 마법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숲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고 말았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겼다. 마을에는 로세트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지혜로운 소녀로 언젠가 이 전설적인 숲을 직접 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로세트는 마을 장터에서 만난 한 노파로부터 오래된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 지도에는 황금의 숲으로 가는 길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고 로세트는 그 길을 따라가면 숲의 신비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햇살이 따스한 아침 로세트는 과감하게 황금의 숲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숲 입구에 도착한 로세트는 첫걸음을 내디디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초기 몇 시간 동안 길은 명확하고 쉽게 가늠할 수 있었으며 숲의 나무들은 찬란한 금빛 잎사귀로 그녀를 반겼다. 숲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로세트는 발 아래에서 올긋불긋한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헤아릴 수 없는 묘한 소리가 그녀의 주변에 울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 때 로세트는 처음으로 나침반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점차 길을 잃고 있었고 점점 더 숲의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보다는 모험심이 더 강했기에 계속해서 길을 찾아 나섰다. 황금의 숲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속삭임이 들려오는 장소였다. 로세트는 그것이 이곳에 사는 영혼들이며 자신에게 길을 안내하려 한다고 믿었다. 로세트는 어느덧 큰 호수에 다다랐다. 호수의 물은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물속에는 이상하게도 마을에서 본 적 없는 새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호숫가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그녀의 발 앞에 작은 나무 상자가 떠올랐다. 상자 안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씨앗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희망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물이 될 것이다라는 문장이 새겨진 쪽지가 있었다. 로세트는 그 씨앗을 소중히 챙기고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숲의 영혼들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믿으며 씨앗이 있는 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숲의 출구에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숲은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는 마을이 보이는 작은 언덕에 서게 되었다. 마을에 돌아온 후 로세트는 자신이 가져온 씨앗들을 정원에 심었다. 놀랍게도 그 씨앗들은 빠르게 자라났고 그곳에서 자란 나무들은 황금빛을 띤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나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나무가 되었고 로세트는 황금이 숲에서 가지고 온 그 귀한 것들 덕분에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그 후로도 로세트와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경험했던 황금의 숲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숲이 가진 마법의 힘과 모험의 기억을 자랑스럽게 간직했다. 그리하여 로세트의 이야기와 황금의 숲은 오랜 세월에 걸쳐 프랑스의 전설적인 동화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언제나 모험을 꿈꾸며 그의 머릿속에는 늘 신비로운 이야기와 모험의 판타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특히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커다란 숲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그 숲을 마법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마법의 숲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신비로운 이야기를 즐겨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전 잊혀진 왕국의 유령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기이한 생명체들이 숲 깊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하며 밤이 되면 나무들이 춤을 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루이는 그 이야기들을 이어받으며 언젠간 그 숲을 탐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작별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서서 숲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잔뜩 비추는 아침이었고 숲은 처음에는 그리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숲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길을 알 수 없게 되고 점차 주위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은 끝에 루이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듯한 낡은 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길 끝에 오래된 도라지가 서 있었고 아치 너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루이는 망설임 없이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도라지를 지나가자마자 놀랍게도 숲은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변했습니다. 온갖 화려한 색의 꽃들이 가득했고 새들과 동물들이 루이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상적인 모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루이 앞에 작은 요정이 나타나 그가 숲의 규칙을 어겼다며 그의 방문 목적을 물어보았습니다. 루이는 자신이 단순히 모험과 미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여기에 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요정은 루이의 진실성과 용기를 인정하며 그에게 이 숲의 진정한 비밀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요정은 루이를 이어 작은 마을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농한 마법의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마을 주민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여러 가지 모험을 함께하며 숲의 신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루이는 이곳에서 다양한 훈련과 모험을 겪으며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가득 찬 의문과 두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결국 숲을 품은 마을과 그들이 가진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숲에서의 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주제를 찾고 또 그것이 그의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마침내 루이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 마법의 숲은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숲의 비밀을 이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이는 숲에서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이 숲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이끄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루이의 이야기는 그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마법의 숲과 마을 사람들 간의 유대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루이와 마법의 숲에 얽힌 이야기는 프랑스 예언의 작은 마을에서 전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루이의 이야기를 듣고 숲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루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이 아닌 마음속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평화로운 장소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숲의 중심부를 절대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전설에 따르면 마법의 숲이 있다고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숲은 밝은 날에는 환상적인 빛으로 반짝였지만 어두운 날에는 신비롭고 때론 무서운 존재들이 그곳을 거닐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숲의 경계를 지켰고 숲을 탐험하려는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 장이 있었습니다. 장은 항상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을 들으며 자랐고 이곳에서 어떤 신비한 모험이 기다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장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 모든 비밀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에 출발한 장은 숲의 가장자리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유롭게 뛰노는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슴, 다람쥐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장소 곳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빛줄기들이 그를 이끌었고 그는 점점 숲의 중심부로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보였고 나뭇가지에서는 은은한 음향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를 따라 걷던 장은 곧 환상적인 경치를 마주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마법의 숲의 중심이었습니다. 숲의 중심은 빛과 색의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중앙에는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은 은빛으로 반짝이며 그 내부에는 빛나는 물고기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장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연못의 물을 가볍게 만져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못에서 수상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숲의 수호신처럼 보였던 그 인물은 장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는 용감한 소년이구나. 진정한 마법을 보고 싶다고 들었다. 그 인물은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장은 그 인물의 안내를 받아 숲의 여러 장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장소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장은 감명을 받았고 마을로 돌아가 이 숲의 교훈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법의 숲에 대한 전설은 더욱 풍부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비밀을 지키며 자연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장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와 용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법의 숲은 존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 신비와 아름다움은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리하여 프랑스의 동화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법의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신비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